매번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뜬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 수요는 뭘로 측정을 하죠?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 수요라면은 뜨는 데는 계속 떠야 되죠. 제일 살기 좋은 도시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떨어져야 되죠. 그 지역을 원하는 사람이 수요가 아니라 그 지역을 원하면서 여력이 되는 사람까지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공급 부족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냥 뭐 신규 아파트 저번보다 입주 물량 적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인허가 물량 적으니까 공급 부족 계속 심화될 거다. 뭐 이딴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봅시다. 대전도 이야기하죠. 대전 재건축 분양시장 관심, 공급 부족 속, 공급 부족 여전, 더 오를 것, 공급 부족 때문이다. 작년에 10만 8천 가구가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걷어내야 된다. 언제는 지방 뭐 너무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고 뭐 미분양 많다고 하더니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한다. 서울 얘기 많이 하죠. 공급 부족 프레임 잡는 거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주세요. 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면은 1번 건설사들이 배불리죠. 또 누가 배불러요? 조합원들이 돈 많이 번다. 재건축이 가격이 뜨게 되면 보통 선도 아파트라고 해서 인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근의 투기꾼들이 배부르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언론들 광고를 받죠. 그 다음에 은행이 집값을 자꾸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이자 착실히 갚고 원금 착실히 갚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던지고 파산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뜬다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교수라느니 혹은 뭐 어디 은행 저기 부동산 분석한다는 사람이니 왜 다시 뜬다고 하냐. 사실상 얘네 팔고 빠지죠? 얘네도 돈 벌고 빠지면 돼요? 얘네도 돈 벌고 빠지면 되죠? 얘는 뭐 책임이 있나요? 근데 은행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은행은 더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피해 누가 받아요? 비싸게 매수한 매수자들, 그리고 현재 실거주 하고 있는 실거주자들, 보유세 올라가서 피해보죠. 이들 돈으로 얘네가 나눠먹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주세요.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 완화 막 하죠. 공급 부족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 해법이다. 자, 그럼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서 공급 얼마나 나왔을까요?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죠?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화하라고 하는데 통과하는 데는 상승해요. 규제 강화돼서 뭐 분양가 상한되니 재초안이니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되니까 반대 분양가 상한 때문에 공급 감소하니 재건축 추진 안 한다느니 하는데 예비안전진단 통과하면서 뭐 호가 오름세 호가 급등 왜요? 돈이 안 낸다며. 반대로 불발하면은 급매물 증가, 동네 아파트 찬바람 불고 있고.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다른 규제보다 안전진단 통과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랑 재초안은 더 세게 들어가도 된다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재건축 규제 풀어라, 재개발 규제 풀어라. 특히 재건축으로 많이 밀어붙이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 안 하면은 얼마나 나오느냐. 15년 동안 재건축으로 늘어난 거 2만 호예요. 2만 호.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인허가 물량이 떨어지면 공급 부족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 15만 호 인허가 해놓으면 이 15만 호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10만 호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겠네? 이렇게 지금 프레임 잡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 볼게요. 15만 호를 공급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다 재건축으로 공급됐어요. 그리고 10만 호를 공급했는데 요거는 다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로 만들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건축으로 15만 호 인허가 했다고 하더라도 부수는 게 멸실이 12만 호다. 그러면 사실상 공급된 건 3만 호잖아요. 근데 신도시 택지지구는 10만 호 그대로죠. 간단해요. 1,500가구 때려 지어서 2,000가구짜리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는 몇 가구로 들어가요? 2,000가구. 근데 실질적으로 순 증가는 500가구죠.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 자꾸 늘어지는 거다. 재건축이 인허가 물량 쭉쭉 늘리긴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입주된다라고 하는데 그 입주될 때까지 적어도 막 5에서 7년간 멸실 나서 더 공급 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풀라고 안달을 냈는데 2만 원 늘었어요. 15년 동안. 택지지구랑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자꾸 저걸 풀라고 그래요? 당연히 자기네들 이속 차리려고 하는 얘기죠. 뭐 정부는 저금리 탓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죠. 이번에 한국은행이 공급 부족에 전세값 매매값 밀어 올린다 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서 수급 불균형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공급 부족 인정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정부만 딴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한 얘기 수급 불균형 제가 파일 받아서 컨트롤 F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고채 수급 불균형 2개 나왔죠? 이건 상관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세 수급 불균형 이야기하고 있죠. 전세 수급 불균형 왜 났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도 좀 단순 분석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호가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했죠. 그리고 재계약이 늘어났어요. 이거 뜻하고 있는 게 수급 불균형이냐. 수급 불균형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수요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을 만들어진 수급 불균형이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은 수급 불균형으로 오른 거예요. 수급 불균형 우려 때문에 오른 거죠. 즉 공급 부족은 심리다. 통계로 보면 인구수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다 얘기했더니 그럼 가구수가 늘어난대요. 근데 보세요.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약간 떨어지죠. 그래도 가구수 늘어나는 거랑 주택수 늘어나는 거 비슷하죠. 최근에 약간 뭐 주춤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가구수 늘어나니까 그만큼 다 수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수요가 돼서 아파트 매매값을 올리는 애들이냐. 자, 가구 지역별 분포 볼게요. 서울에 33.4%가 1인 가구죠. 그 다음에 또 높은 데 어디 있어요? 대전 같은 데. 여기가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뭐 서울.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30% 정도 나온다. 10명 중 3명 정도. 서울 같으면 3명 중 하나는 1인 가구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더라도 아웃이죠. 4인 가구 쪼개가지고 2인, 1인, 1인 하면 얘네가 2인 가구는 뭐 그냥 그대로 실수요로 살더라도 1인 가구 독립하는 사람들이 실수요로 늘어나느냐. 주거 유형 볼까요? 아파트 수요로 들어와요? 1인 가구 다 어디 살아요? 단독주택. 와, 1인 가구는 럭셔리하게 단독주택 살아. 아니죠. 단독주택 아니죠. 이게 뭐 들어간 거예요? 다가구에 빽빽히 모여 산다 월세로. 자가 30%밖에 안 되죠. 전세 15%. 어디로 가요? 다 월세.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전세로 재계약하고 있다는 소리죠. 전세는. 월세만 이사 다니고 있는 거다.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근데 전세를 월세로 다 바꾸고 있다. 전세 망가진다. 그러면서 서민들 죽는다. 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잡아요? 아니면은 총 전세 가구와 총 월세 가구 비중이 바뀌었다. 요것을 조사해서 알아내면 모를까. 통계청에서 나오고 감정원에서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거래 비중이에요. 거래된 것 중에 월세가 몇 개냐. 근데 거래된 거에는 재계약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통계 조작이라고 하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자, 1인 가구 뭐예요? 다가구에서 월세 산다. 이 사람들이 매매 수요가 돼요? 물론 아파트도 많죠. 31%. 근데 저게 다 아파트 사서 사느냐.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 많아요? 아파트에 1인 가구로 많이 사는 거 한 80대 노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예요. 청년들이 저렇게 아파트 쉽게 살진 않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2인 가구였다가 한 분의 사별로 1인 가구가 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주거 면적 보면 어때요? 다 조그만 데서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이 정도 돼야 되죠. 이 중에서 월세도 많죠. 3분의 1밖에 안 된다. 1인 가구 중에서. 이 사람들이 매매 수요예요. 자, 소득 분포 볼게요. 소득 분포는 2018년 걸로 나왔는데 대부분 뭐 3천만원 이상 별로 없고 대부분 1,000만원 미만 혹은 3천만원 미만. 평균 2,12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2,120만원 가지고 아파트 살려면 몇 년 모아야 돼요? 자, 생활비로 120만원 쓴다고 하고 2천만원씩 모은다고 해봅시다. 연. 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9억이라고 하죠. 얼마예요? 5년 모아야 1억이니까 45년 모아야 되겠네요. 살 수 있겠어요? 그때쯤은 정년퇴임하겠죠. 근데 가구수 늘어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딴 프레임을 왜 자꾸 잡냐. 자산, 부채 어때요? 지금 자산 1억대. 부채 이 중에서 부채가 한 2천은 되죠. 1억 4천 가지고 있다고 하고 모아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전세 들어가지. 모으면 전세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월세 들어가는 거고 자가 같은 경우가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1인 가구가 돼서 살던 데 사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물려받지 않는 금수저 아니면 살 생각도 엄두도 안 난다. 수요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하죠. 자, 이분 저번에 얘기했죠?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뭐다? 대중심리, 심리 부추긴다. 그래서 언론들이 심리를 부추긴다고 깠더니 말도 안 되는 뭐 배를 만드는 그런 언론 신뢰도 꼴찌인 그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한대요.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가격 쭉쭉 뜨는 거 좋죠. 떠가지고 남이 빚 떠안아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가지고 기쁘게 올리는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자, 공급 늘리면 집값 하락하냐. 안 먹힌다. 왜? 문제는 내 정부 때보다 공급 많은데 오히려 더 폭등했다. 공급 문제가 아니라 수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강화를 하는 거고, 투기 수요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강화를 하는 거다. 다주택 사지 말라고. 근데 이거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공급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고 있던 것까지 다시 늘리겠다는 속셈이죠. 세게 나왔죠? 전세가 상승 멈추는 법 이미 알고 있다. 원인은 공급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공급 문제가 아니라 대출에 의한 심리적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전세가 상승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고가 전세를 못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나눠놓으면 되잖아요. 전세 뭐 보통 서민들 사는 뭐 한 2억까지는 뭐 그대로 80% 나가고, 그 다음에 뭐 9억 이상 아파트 LTV 들어갔듯이 뭐 2억 이상부터는 뭐 한 5억까지는 초과분에 대해서 뭐 50%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요 뒤에 뭐 한 10억까지는 뭐 초과분에 대해서 안 내고 10억 이상 전세에 대해서는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버리면 전세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저금리 이용해서 올리고 있는 것일 뿐인데, 여기서 금리 조정돼봐요. 전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갭투기꾼들 다 무너지는 거다. 뭐라 그래? 거품. 자, 10년차가 돼야 연봉 1억 원 정도 받는데 3, 4인 기준으로 30평대 살아야 되는데 신축 30평대가 10억 원 안팎이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공급 부족이 아니라 뭐다? 여론을 만들어서 사람들 빚더미에 앉히고서 빠져나가려는 수작일 뿐이다. 결론. 일단은 이야기했지만 인구 줄고 있죠? 가구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뭐다? 1인 가구다. 최근에 한 몇 년간 5% 이상 늘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택은 없어지지 않아요. 멸실 내더라도 공급되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수요는 줄는데 공급이 줄었다가 아니라 공급은 늘고 있죠. 총 주택수가 늘고 있는데 자꾸 신축 아파트만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투기꾼들이 가져간 매물들, 다주택 매물들도 공급이다. 그리고 뭐 2022년까지는 팔아라. 23년부터 공급 많이 들어온다. 지금 이 프레임 자꾸 잡는 이유 뭐예요? 22년까지 팔아라 해서 너네 일단 팔지 말고 기다려. 나 팔게. 나 팔고 빠질 동안 너네 팔지 마.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개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15년간 재건축으로 2만 가구 공급됐다. 순공급은. 문제는 뭐다? 공급이 아니라 심리다. 그리고 이 심리를 유발하는 언론들이 닥치고만 있으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왜? 입주가 제일 부족하고 분양이 제일 부족했던 MB정부 때 공급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올랐으니까요.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